201쪽에 CPU에 관한 거를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CPU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예요, 머리. 이제 두뇌. 그러니까는 이제 뭐 기억할 수 있는 기능, 처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 뭐 이런 거요. 근데 그 중에서 주된 기억을 담당하는 거는 메모리 장치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어, 연산,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억들은 이제 CPU가 직접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노트북용 메모리예요. 노트북용 메모리. 노트북용 메모리 좀 작고요. 그 다음에 PC용 메모리는 노트북용 메모리 여기도 있고, PC용 메모리는 아무래도 좀 덩치가 크죠. 이렇게 있습니다. 1GB 짜리 메모리예요. DDR2. 예. 그 다음에 이건 DDR1. DDR1, DDR2, DDR3 이렇게 이제 메모리 변천이 또 이루어져요. 먼저, 예, 그렇죠. 이제 CPU가 처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 옛날에 뭐 XT, AT 뭐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386, 486. 그러니까 386 이전에는 286이었고, 그 286에 들어가는 CPU의 이름을 AT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가, 그럼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만든 거냐? 그건 아니겠죠. 또 다른 기업이 있었을 텐데,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CPU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8000, 8004, 8008, 8086, 8088 이렇게 이제 CPU를 만들다가 80286, 80386, 80486 왠지 숫자가 좀 친근한 숫자가 나와요. 예. 그러다가 이제 80586이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286 CPU, 386 컴퓨터, 뭐 486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586하고 부르려고 그랬더니 586이라는 명칭을 어느 기업이 쓰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인텔이 가서 어쭈, 야 586은 인텔이 쓰는 거야, 함부로 니들이 쓰면 안 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야 숫자가 네 거니 그거지. 어쭈, 그럼 법원에서 한번 가려보자 이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라면 숫자는 네 게 아니다 이거야. 인텔이 깨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586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쓰긴 쓰는데, 그럼 586 컴퓨터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586이라는 명칭을 남들이 먼저 썼으니까 그 사람 거란 말이야. 이제 그 기업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 5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가 펜티움이에요. 저 펜타곤, 펜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펜타라는 말이 있어요. 펜타.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그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요. 오각형으로 된 건물. 미 국무성. 단일 건물로는 세상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예. 그 펜트라는 5라는 숫자에다가 인텔의 약자 I, 그리고 그 CPU에 들어가는 광물 소자 UM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펜티엄이라는 세상에 없는 영어를 새로 하나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티엄이라고 이제 만들어내고, 세상에 이제 586이라는 말 대신에 펜티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펜티엄 프로가 만들어졌어요. 펜티엄 프로. 예. 화면이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펜티엄이라는 말이 이제 또 펜티엄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펜티엄도 펜티엄 프로에서 이제 펜티엄 2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펜티엄 3 이렇게 표현하고, 펜티엄 4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또 펜티엄 5, 펜티엄 6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5라는 숫자를 쓰기가 되게 싫어한 거죠. 586서부터 막혀버렸잖아요, 인텔이. 그러니까 펜티엄 4까지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펜티엄 5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떤 말을 쓰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코어가 싱글이었죠, 싱글. 그러다가 이제 코어를 뭐로? 듀얼로 붙이자 이거지, 듀얼로 붙이고, 그 다음에는 코어를 쿼드로 붙이자 이거야. 쿼드 4개로 붙이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CPU를 하나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CPU를 만들고, 그 CPU를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생겨서 새로운 또 CPU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CPU를 만들어내서 현재까지는 이제 CPU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우리 책을 한번 좀 볼게요. 8000, 8004, 8088, 8008 이런 거는 저도 대학에서 전공할 때 봤던 제품들이에요. 써본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근데 이제 8086, 8088은 옛날에 XT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286, 386. 그런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80286만 있는 게 아니고요, 80287도 있어요. 80387도 있고요. 그 다음에 80487도 있어요. 487? 예. 이거는 뭐냐면은 287이라든지 387이라든지 하는 이 이상한 숫자는 코프로세서라 그래요. 코프로세서. 그러니까 숫자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숫자 전용 CPU를 하나 탑재를 시키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는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계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숫자만을 전문적으로 계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엑셀 뭐 이런 거 계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별도로 사서 내가 꽂으면 그 컴퓨터는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펜티엄서부터는 다 필요 없다. 다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티엄 CPU서부터는 하나에 다 혼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CPU 중에 보시면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펜티엄 초기 모델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이 펜티엄 MMX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586이라고 불렸던 옛날 펜티엄 초기에 나왔던 모델인데, 요 앞면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인텔 펜티엄 해가지고 제품 번호하고 시리얼 번호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주 정렬이 잘 되어 있죠. 마치 그 국군의 날 군인들이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줄간격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금으로 덮여 있어요. 금이 가장 전기를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금 제품을 쓰는 이유는 빨리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라고. 그 다음에는 은이 빠르고요. 그래서 금 운동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컴퓨터 제품만큼은 제가 보이는 노트북 메모리라든지 이런 PC용 메모리들도 여기 다 노랗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금입니다. 순금이에요. 근데 순금이 녹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금 1g을 늘리면 약 2600m 이상 늘어난대요. 금 1g을 늘리면. 사람의 손으로 늘리는 건 아니겠지, 기계로. 금박 같은 거 있잖아요, 금박. 그리고 뭐 팥빙수에 뭐 금분을 올려놓고 뭐 8만원씩 받던데, 그 금가루는요, 얼마 안 할 거 아닙니까? 금 1g이 2600m 늘어나는데, 그 금박 얼마나 들어갔다고. 저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금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도 안 된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몰라. 돈 있으면 사 먹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자, 이런 이제 CPU들을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인텔에서 인터넷 활용을 위한 CPU인 넷버스트 아키텍처를 이용한 펜티엄 4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어쩌고 20GHz의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3.3GHz인데, 즉 초당 33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컴퓨터인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20GHz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은 3.6GHz. 대신에 코어를 여러 개 붙여놨죠. 코어를. 그래서 코어가 4개면 어떻게 돼요? 3GHz짜리 코어가 4개면 12GHz의 이론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운동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많이 나죠. 사람도 막 뜀박질하면 몸에서 열 나잖아요. 근데 기계는 열 나면 위험해요. 그러면 열을 낮출 수 있는 냉각 장치도 들어가야 되니까 부품도 커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CPU를 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코어를 여러 개 만들자. 즉 자동차의 엔진이 4기통, 8기통 1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말 4마리가 끄는 거를, 말 4마리가 끄는 거. 옛날에는 이제 말이 2마리가 있으면 이제 쌍두마차 이렇게 됐지만 그 말값이 비싸니까는 참 사람으로서는 말을 여러 마리를 집어넣어 놓고 12마리 말이 끈다 생각해 보세요. 마차를. 참 그것도 불편할 것 같아. 말 12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그렇게 CPU를 여러 개를 붙이기 시작하다가 비용도 비용이니까는 힘들다 그래서 그 안에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코어가 4개가 있게끔 아래 그림 보시면 그런 거 그림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 (202페이지) 그림 보세요. 자, 이렇게 코어 코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인텔의 약자 i 시리즈가 나와요. i 시리즈. i 시리즈가 나오는데 i가 3이고 i가 5, i가 7 이렇게 이런 게 등장하고, 이거를 우리는 1세대라고 부르자 이거죠.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i 시리즈 다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자시책을 보면은요, 멀티미디어 처리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런 말이 나오죠. 201페이지 그림에 보시면은 네할렘 아키텍처에서 하이퍼 스레딩 지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림이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인보드를 보여드리는데 이 메인보드를 자세히 보시면은 복잡하잖아요. 메인보드 그림은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그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넓은 게 이제 CPU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약간 검은색, 회색하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메모리죠. 메모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 건 그래픽 카드를 연결하는 장치예요. 자,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메인보드는 CPU 자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메모리가 색깔이 두 개씩 붙어 있어요. 지금 메인보드는 색깔이 지그재그죠? 지그재그라는 말은 뭐냐면요, 색깔별로 꽂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색깔별로 꽂으라는 얘기예요. 제 거는 지금 주황하고 녹색하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황에다 2개를 꽂든지 아니면 녹색에다 2개를 꽂든지 하나만 꽂든지. 근데 여기저기에다 색깔을 하나씩 꽂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색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림의 화면에는 검은색, 회색, 검은색, 회색으로 돼 있으니까 검은색에다 꽂든지 회색에다 꽂든지 하나만 꽂든지. 아니면 2개를 꽂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검정색, 검정색끼리 꽂아야지. 검정색, 회색 이렇게 꽂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꽂으려면 다 꽂든지 4개를. 사실은 하나 꽂는 것보다는요 2개나 4개 꽂는 게 좋은 거예요. 2개나 4개. 예. 그 다음에 우리 메인보드에는 화면에는 지금 CPU가 가운데 크게 있고 밑에 동전 같은 거 있네요. 지금 건전지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넓적한 냉각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메인보드는 냉각기가 2개잖아요.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북쪽에 있는 칩셋이다 그래서 노스 브릿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남쪽에 있다 그래서 사우스 브릿지. 그래서 메인보드 그림이 이렇게 CPU를 북쪽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름이 얘가 노스 브릿지고 사우스 브릿지니까 이걸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가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CPU 쪽에 붙어있던 노스 브릿지가 사라졌어요. 요거 이제 뜯어놓으면 이 안에도 칩이 붙어있어요. 회로가 붙어있는데 이 칩의 역할이 뭐냐면 CPU와 메모리와 그래픽카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제장치야.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CPU가 직접 하게 됐어요. 책에 보면은 전원 사용량 조절은 똑똑한 CPU 갖춰야 할 기본 조건으로 제 아래쪽에 있어요. 201쪽 그래픽 컨트롤러, 메인모리 컨트롤러 등의 기능을 과거에는 메인보드에 있던 칩셋이 하던 애가 이제 CPU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전에 CPU의 성능이 약해가지고 지가 다 못했거든. 그러니까는 CPU는 CPU대로 움직이고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움직이고 중간에 교통정리하는 애 따로 있고 약간은 좀 불편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똑똑한 캐시가 장착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자 있어요. 캐시가 뭐라 그랬어요? 캐시 CPU가 메모리보다 빠르다 그랬죠. 근데 이 CPU가 얼마나 빠르냐면 2배 이상은 빨라요. 심지어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 CPU가 10가지를 해라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빨리 전달하니까 못 받아 적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그러는 게. 그러면 CPU는 할 일이 많은데 천천히 불러달라니까는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캐시 메모리에다가 전달을 해요. 그럼 캐시 메모리는 CPU랑 속도가 거의 같으니까는 후딱 받아 들었잖아요. 그러면 양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CPU는 자기를 하러 갔을 때 캐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한테 천천히 전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CPU는 CPU대로 움직이고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작동을 시켜라 하는 기능으로 이 캐시 메모리가 이제 생긴 건데 이게 캐시 메모리가 펜티움 시절서부터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 486 시절에는 캐시 메모리를 별도로 사서 많이 꽂으면 돼요. 메인보드에다. 근데 펜티움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캐시 메모리 자체를 CPU가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비싼 CPU는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좀 많고 저렴한 CPU는 캐시 메모리가 작고 그러니까는 성능에 맞춰서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알아서 사라 이거지. 예. 그리고 따로따로 장착을 시켜놨더니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멀어서 느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야 CPU 안에다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세 공정으로 CPU를 만든다 그랬죠.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CPU는 등치가 컸잖아요. 부피가 옛날 펜티움 초기 모델은. 그런데 이거에 한 10배 분량의 한 20개 분량의 일을 아까 그 조그만 CPU 요즘 CPU 있죠? 그거 하나 갖고 다 해결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라는 건 작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냐면 22 나노 공정. 22 나노라는 건 뭐예요? 나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나노라고 하는 나노 공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나노 산업, 나노 공학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나노는 10억분의 1mm를 1나노라 그래요. 그래서 10억분의 1mm로 작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공정으로, 나노 공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초창기에 인기 있었던 단어가 은나노. 은을 미세하게 작게 만들어서 그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어디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그럼 가스레인지 위에 스테인리스도 녹이 쓰는데 은을 입혀 놓으니까는 독성 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은이 변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설설설 대충 해도 잘 닦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황토 나노. 황토 입자를 작게 쪼개가지고 이 러닝셔츠 속옷에다 이렇게 입혀놓으면은 물에 빨아도 황토가 안 벗겨지게끔. 근데 다 뺏겨지더라고. 실력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은 내시경 하는 로봇이 있어요. 내시경 로봇. 내시경 하려면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불편하잖아요. 목구멍에다가 해놓고 나서 뭐 파이프 집어넣고 뺐다 당겼다 그러는데 막 되게 불편해요. 그 전에 또 마취도 해잖아. 목구멍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캡슐을 꿀꺽 하면 돼. 아주 조그매.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매요. 그냥 알약 조그만 거. 근데 이 안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그래서 얘가 뱃속에 들어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쏙 해. 그리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보내요. 신호를. 사진 찍은 거를. 그럼 이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고 이제 하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비싸게끔. 옛날에는 그 캡슐만한 거로 한 100만 원 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예를 들었어요. 물론 뭐 몇천 원씩 하진 않겠지. 비싸겠지. 근데 그렇게 사람 인체에 해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진료도 금방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굉장히 작아졌지만 크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CPU가 아무리 작게 성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콩알처럼 좁쌀처럼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기는 그대로인데 작게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안의 성능을 높였다는 얘기죠. 예전에 하나의 역할 하던 거를 4개 역할로 늘려놓은 거지. 그래서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옆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태스킹. 동시에 작업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포토샵 실행하고 인터넷 실행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4가지 일을 맡았죠. 근데 4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엑셀 하면서 포토샵 합니까? 1번 마우스는 엑셀을 하고 2번 마우스는 포토샵을 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4개를 실행시켜 놓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엑셀 할 땐 엑셀을 하고 포토샵 할 땐 포토샵을 하지만 과거에는 4가지 일을 실행시키면 컴퓨터가 버거워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 이거지. 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그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모델이잖아요. 갤럭시 S3 이게 쿼드 코어예요. 이 안에 쿼드 코어가 4개가 달려있는 CPU가 탑재되어 있어요. 갤럭시 S4는 옥타 코어예요. 8개입니다 코어가. 그리고 멀티 스크린이라 그래서 이 화면을 지금은 제 거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화면을 반을 쪼개 가지고 위에는 인터넷 화면을 보여주고 아래는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사고가 났나봐요 어디에서.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뭐 했더라? 좋아졌더라. 그리고 성능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기는 낮추고 그리고 소음도 줄고 발열도 줄고. 열이 덜 나니까 어때요? 사람이나 기계나 열이 좀 많이 나면 힘들거든요. 사람도 열이 많이 나면 아프잖아요. 아픈 사람 열 나잖아요. 예, 그렇게. 다음 204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그 3세대, 4세대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5세대까지 갔잖아. 이 책은 이제 3세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용산에서는 다 5세대로 판매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이비 브릿지가 3세대고 4세대는 하스웰.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샌드 브릿지. 이거는 아이비 브릿지. 이거는 하스웰. 여기는 브로드웰. 이름이 CPU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CPU 뭐니? 나 5세대 i5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나 브로드웰이야. i5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CPU는 뭘까요? 아, 이거는 싱글코어예요. 그러니까 펜티엄 4예요. 이거는 이게 제가 11년 그러니까 11년 쓰고 교체한 지 1년 됐어요. 제가 요거를 용산에서 12년 전에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11년간 사용했고 작년에 이제 다른 중고 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쓰고 있고, 고장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업무를 너무 못해, 느려서. 어떤 업무를 하나 처리하는데 막 3시간도 걸리고 5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요즘 컴퓨터는 20분 만에 처리를 하는데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작동은 되는데 사갈 사람은 없지. 요즘으로 자동차로 표현하면 이거는 티코야, 티코. 이거보다 옛날 거는 손수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렇죠. 이거는 너무 오래된 제품이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게 되면은 요즘은 다 하스웰이나 브로드웰로 하시면 돼요. 예. 그 중에 i7은 너무 비싸니까는 i5 정도로 하시면 뭐 끄떡 없습니다. 자동차로 표현하면은 뭐 벤츠 한 500 정도? 벤츠 500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벤츠 500이면 굉장히 고급 아닙니까? 예. 그건 하스웰이나 브로드웰. 아이비 브릿지 3세대까지는 좀 묵은 제품이고요. 이제는 4세대, 5세대로 가는 건데, 브로드웰보다는 아직은 하스웰이 아직은 대세예요. 브로드웰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다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이상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이제 하려고 숨죽여 보고 있더라고요. 자, 내장 그래픽 205페이지 보면 내장 그래픽 코어 성능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메인보드 요즘 건데, 이 메인보드 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인텔 코어예요. CPU예요. 이게 CPU. 예. CPU인데 요게 흔히 말하는 아까 중앙에 있었던 요 CPU가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넓적한 칩셋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몸을 관리해 주는 애지. 왜냐면 뇌 역할은 CPU가 따로 있고 이 메인보드 전체를 통제하는 애가 요거다 이거지. 예. 그다음에 내려가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핀 같은 게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손으로 아까 만지다가 보니까 거기 막 휘어지더라고. 이렇게 미세하게 만졌는데도 이거는 참, 예. 그리고 다 금도금 돼 있고요. 당연히 금으로 돼 있어야 돼요. 금으로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쪽 부분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디지털, 아날로그, 그 다음에 HDMI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해상도가요? 4096에 2160이라고 돼 있죠? 이게 4K라 4K. 그럼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TV 중에 울트라 HD TV 있잖아요. 울트라 TV 있지 않습니까? 고화질 TV. 거기다 연결해도 작동이 되는. 이게 내장이에요, 내장. 근데 제 메인보드에는 없어요. 제 메인보드 자체는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모니터를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 메인보드 기존에 쓰던 거에는 없으니까는
천선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사야 돼. 그래픽 카드를 사면은 여기에 이렇게 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자에다가 이제 메인보드에다 얘를 결합을 하고 그리고 메인보드 결합된 그래픽 카드에다가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래픽 카드를 돈 주고 살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그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을 산 거죠. 왜냐면 내장 그래픽을 안 쓸 건데도 불구하고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는 메인보드를 사면 아깝잖아요. 어차피 별도로 쓸 거니까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내장 그래픽 장치가 다 붙어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이 웬만한 업무는 다 해요. 포토샵이 아니라 어떤 거를 다 해요. 단 PC방에서 게임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메인보드에 있는 그래픽 카드는요, 그저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포토샵 하려면 버거워요. 근데 우리 강의실에 붙어 있는 이 그래픽 단자에다가 모니터 제가 2개 연결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갖고 포토샵 수업 다 하거든요. 전혀 손색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는 어떨 때 쓰는 거냐? PC방에 게임용으로 쓸 때.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면은 CPU가 어떻게 발전이 됐다 뭐 이런 그림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215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용산에 나가서,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제가 CPU를 한번 좀 검색을 해봤어요. CPU. 여기 보니까 AMD가 있고요, 인텔이 있어요. 지금 인텔 i5죠? 4세대. 4세대니까 뭐예요? 하스웰이죠? 이게 가장 성능 대비 좋아요. i7은 너무 비싸고요. i3은 조금 약해요. 이게 약하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쓰기 약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약하다라는 거지. 우리 이 강의실에서는 i3이라는 CPU로 다 모든 수업을 하거든요. 전혀 이상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댁에서 직업인 저처럼 컴퓨터를 하지 않는 이상이라면 i3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i3. 선생님, 예. 캐드 작업할 때는 어떤 거요? 캐드. 캐드요? 네. 건축 설계를 하는 컴퓨터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래픽 처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일반 포토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는 게 나아요. 고가의 CPU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픽 카드를 탑재하는 게, 그래픽 카드는 전문성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우리 PC방에 있는 게임들이라든지, 이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를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게 훨씬 낫죠. 여기 지금 i5가요 23만 5천원 정도 선에 나와 있고, i7이 37만 4천원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10한 3, 4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i3은, 이건 i7이고요 i3은 여기 i3이 있네요. 그렇죠. i3은 얼마라고 써있어요? 11만 8천원. 11만 3천원, 11만 8천원이니까 많이 싸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제 어떤 건 좀 저렴하네요. 이거는 AMD고요. AMD. 인텔의 요거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이라 뭐 굉장히 좀 비싸네. 그렇죠? 이거 2011이에요. 소켓이. 우리가 쓰는 소켓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쓰는 소켓은 1150인데 얘는 2011이면 메인보드가 달라요. 이게 CPU도 다른 겁니다. 자, 여기는 되게 싸요. 6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캐시 있었죠. 캐시 성능이 약한 거예요. 캐시 성능이 약한 CPU는요 가격이 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 AMD도 나와 있어요. AMD도 나왔고, AMD FX 8300 비쉐라라고 하는 이 CPU는요, 코어가 8개예요. 코어가 8개. 코어가 8개인데, 캐시가 8메가고요. 아까 인텔 코어 있었어요. 인텔 코어 i7. 예. 요거는 4기가고요. CPU가 4기가 속도로 움직이고요. 코드 코어예요. 코드 코어. 근데 AMD FX는 옥타 코어거든요. 8개요. 훨씬 성능이 좋아요. 가격은 절반이 뭐예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싸냐? AMD는 지명도가 낮아요. 여러분들 TV를 사러 갔는데 하나는 LG나 삼성 거고 하나는 이름도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사세요? 삼성이나 LG가 비싸더라도 그거를 보시잖아요. 저렴하더라도 중소기업 제품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AMD는 중소기업은 아니에요. 대기업이에요. 대형 슈퍼컴퓨터 CPU도 만들고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하는 그런 전문 기업인데, 인텔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가 있잖아요. 지명도.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낮아요. 그러니까는 인텔은 사실은 거품이 큰 편이죠. 그래서 PC방 컴퓨터는요, AMD가 많아요. 스레드가 뭐예요? 스레드는요, 일을 하는 단위예요. 일을 하는 단위. 그러니까 코어는 4개인데 스레드가 8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 손이 있으니까는 양쪽에 손에 물건을 쥐고 갈 수 있죠. 그러면 4명이면 8개 짐을 들고 가는 거죠. 그거예요. 코드 코어인데 8개, 코어는 4개인데 일은 8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의 코어당 2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코어가 8개고, 코어가 8개면 당연히 스레드가 8개나 1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코어 자체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능이 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셨을 때는 훨씬 더. 근데 얘는 또 아까 비싸요. 이건 31만 4천원이에요 비쉐란데 굉장히 비싸요. 자, 여러분 벌크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벌크? 우리 여러분들 용산에 나가시면요, 역수 이런 거 있어요. 뭐 정품, 박스, 벌크, 역수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용어들이. 그러니까 정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품이죠. 야매가 아니라 정품이다라는 거예요. 박스는 뭐냐면요, 낮게 포장되어 있는 게 박스 제품입니다. 박스 제품은. 벌크 제품은요, 묶음으로 파는 게 묶음. 라면을 한 박스를 24개 들어있는 거를 사서 하나씩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라면 하나가 낮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요새는 4개, 5개씩. 4개씩 이렇게 4개씩 묶여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벌크죠, 사실은. 그것도 벌크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런 거 있더라고. 사과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낮게 포장으로 이렇게 딱 포장돼서 나오는 거 있어요. 낱개씩. 그런 건 박스고, 비닐 봉제기 안에다가 막 10개씩 담아서 파는 거, 이건 벌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역수는 수출한 거를 역으로 가져와서 파는 게 역수예요. 역수는 AS가 안 됩니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는 AS가 될지 몰라서 국내에서는 AS가 안 돼. 그러니까 좀 저렴하겠죠, 역수가요. 예. 가장 좋은 거는요, 일단 정품을 보셔야 되고요. CPU는 우리 인텔 제품은 대부분이 박스 제품이에요. 낮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낮게. 예, 그러니까 CPU, 쿨러, 이렇게 쿨러 있잖아요. 쿨러. 얘랑 아까 그 CPU랑 이렇게 쿨러랑 박스 안에다 이렇게 낮게 포장이 돼갖고 탁탁탁 따로 들어가 있어요.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는 벌크 제품은 뭐냐면, CPU는 하나 빼서 주고 쿨러 하나 빼서 주고 2개 따로따로 가져가서 내가 알아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걸 벌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박스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 종이 박스 안에 보면은, 종이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CPU가 들어있고 설명서, 보증서 들어있고 쿨러 들어있고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는 박스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뭐 클럭이 얼마나 빠르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캐시. 그 다음에 코어. 그러니까 쿼드 코어냐, 듀얼 코어냐.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말이 아까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쿼드 코어에, 쿼드 스레드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좋죠. 근데, i3 같은 경우에는 듀얼 코어에, 스레드가 4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강의실 컴퓨터가 바로 그 듀얼 코어가 2개에 스레드 4개 이렇게 돼 있고, 코어가 4개에 스레드가 4개가 되려면 i5 정도는 돼야 돼요. i5. 그러니까 i5가 가장 성능이 화끈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가장 화끈하고 좋다. 네. 노트북은 좀 달라요. 대신에 노트북은 i5인데도 불구하고 코어가 2개가 많아요. 노트북용 CPU는 좀 떨어지니까. 예.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세요.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 그래야 모니터에서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그래픽 단자 자체가 메인보드에는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 알고 제가 산 거죠. 그래픽 카드를 어차피 탑재할 요량으로 제가 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내장 그래픽이란 말이에요. 즉 i5다, i3이다 이런 모델이 아니라 옛날 펜티엄이다 이런 모델을 같으면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한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하거나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 경우는 좋아요. 그 다음에 포토샵도 간단한 처리는 다 됩니다만, 아까 우리 저 뒤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CAD 작업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그래픽을 하시려면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어디 갔냐? 네, VJ라고 되어 있죠. VJ.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라 그래서 VJ가 그래픽 카드예요. 네,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나와요.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쩌면 40만원, 비싼 거는 뭐 몇백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느려요 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하는데도 느려요 라고 하는 거는 CPU가 느리거나 뭐 이게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윈도우가 엉망이 된 거지. 지금 프로그램 내부가 꼬여서 느린 거고, 평상시에는 처음에는 안 느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윈도우를 새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픽 처리를 들어갔더니 얘가 그 다음 느려 그러면 처리 능력이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장치를, 근데 우리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고, 컴퓨터 자체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 제품을 다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래픽 단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없는 거로 주세요 그랬어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를 살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중고 제품으로 해서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제품은 우리 애한테 주고 다시 20만원 주고 새로 샀어요. 뭐 그래픽 처리는 뭐 애들 말대로 짱이죠. 킹왕 짱이지. 여기 보시면은 뭐 16만원, 뭐 24만원, 11만 8천원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얘는 4GB라고 써있고 모니터를 최대 4개를 연결하고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또 어떤 거는 4K 지원하고 최대 모니터가 4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최대 모니터가 2개래.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렇죠. 11만 8천 원이잖아. 그 다음에 그 인기 넘버 2번은 23만 4,9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를 4개까지 지원한대요. 자,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VGA 컴퓨터 부품 중에 VGA를 클릭해 보시면은 두 번째 제품이 EMTEC 제논 지포스 GTX 960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얘가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니터를 몇 개까지 연결한다고요? 4개. 최대 모니터 4개고요. 모니터가 4개면 근데 우리 집에 모니터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 사지 마세요. 어차피 모니터 하나밖에 없는 집에서 이걸 살 필요가 없잖아. 근데 모니터를 2개, 3개씩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장치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보여드리죠. 뭐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인데 이게 이제 CPU예요. 근데 그래픽 CPU라 그래서 얘를 GPU라고 부릅니다. GPU 보이시죠? GPU. 네, GPU가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거무틱틱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거무틱틱한 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고요. 여기 이렇게 메모리가 있네요. 그렇죠? 하나, 둘, 2기가 합이 4기가. 여기 그래픽 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전력이 필요해서 여기 전력 보조 전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모니터를 연결한 단자 쪽을 볼게요. 모니터를 연결한 단자가 있는데 지금 모니터가 4개 그림이 보이세요. 잘 크리트에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로로 3개를 놓고 위에다 하나를 더 놓자 이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HDMI 단자 하나 있고요.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있고요. 디지털 단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모니터가 4개가 있는데 이 모니터 4개가 다 디지털만 지원해. 즉 HDMI 단자도 없고 디스플레이 포트도 없어. 우리 집 모니터에는. 그러면 연결 못하죠.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단자를 지원하려면 모니터도 얘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어야 되겠죠. 모니터에. 그러니까는 이 제품을 사시려면은 모니터도 좋은 걸 쓰신다는 전제하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런 그래픽 카드가 있으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샀는데 우리 모니터랑 안 맞아. 그런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TV는 HDMI 단자가 있어요. 우리 TV에는 디지털 TV에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오는 뭐 60인치짜리 큰 거 있잖아요. 울트라 HD라 해서 고화질 TV 같은 거 여기에는 다 연결이 돼요. 이런데 연결이 되는데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요것밖에 안 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단자 이거 2개밖에 안 돼요. 그 모니터가 2개면 네. 한쪽 모니터는 네이버 띄우고 한쪽 모니터는 구글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모니터 2개를 어떻게 보이고 쓰이는지를 오셔서 보시고 사용해 보셔야 돼.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해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한 번은 해보면 돼. 해보면 그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다 가능해요. 이런 단자가 있어서 얘도 열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쿨러가 2개가 붙어가지고 열을 밖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꽂으려니까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슬림이잖아. 여기는 못 꽂지. 뚜껑을 열어갖고 얘를 조립을 해서 라사를 못 잠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슬림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슬림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려면 아무래도 본체가 케이스가 커야지. 케이스가. 예.
그리고 얘를 사용하려면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파워, 전원 공급 장치도 용량이 커야 돼요. 아까 여기 보니까는 뭐 몇 와트 이상이라고 아까 써 있는 것 같은데 400와트 이상, 그나마 좀 괜찮대요. 400와트 이상. 제가 지금 쓰는 파워가 제가 집에서 쓰는 게 지금 600와트니까 뭐 여기 500와트 이상 이런 거 써도 되고, 그 자체가 150와트, 아까 그거는요 120와트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를 꽂으면은요 120와트 전구 돌리고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최대 120와트니까는 모니터를 4개 연결하면 120와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2개를 돌리면 좀 적겠지만,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쓰지, 애들 둘 다 모니터를 2개씩 연결해 쓰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애들 둘 다 지금은 다 기사로 들어가 있으니까는 전기요금이 8만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3만원 나와요. 컴퓨터가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전기요금 얼마나 나와요? 우리 주부님. 저는 8만원 나왔다고. 8만원. 못 나와도 7, 8만원이고 진짜 안 쓰면 6만 5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는 컴퓨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저 혼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3만 5천원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컴퓨터를 안 하게 되면은 전기요금이 한 2만원대로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제품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모니터를 2개를 쓰지. 모니터를 쓰기 위해서 뒤에 있는 본체에서 전기를 또 끌어 쓰지. 그거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상 처리를 멋있게 하려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뭐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거 있는데 굳이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거지.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여러분이 영상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은요 저렴하게 봤을 때 용산 나가시면 중고 제품 많이 팔아요. 비싸도 5만원, 보통 한 3, 4만원이면 성능 좋은 중고 제품 그래픽 카드를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은 막 모니터 2개까지 다 나와요. 모니터 2개까지 나와요. 집에서 하는 게임이나 금방금방 작동되고요. 아주 기똥차게 나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책에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안에 칩이 붙어 있고 안에 무슨 뭐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이건 굳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대신에 그런 건 있더라고. 여기 보세요. GTX 960, GTX 960, GTX 960, GTX 970. 여기 숫자가 750 있죠. 750, 960. 그러면 750하고 760하고 760이 좋은 거지. 그러면 750하고 850하고는, 그러면 760하고 850은 달라요. 또 앞 숫자가 크면 좋은 건데 뒤 숫자, 중간에 있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높으면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750보다는 950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75인데 840 같으면 어떻게 돼? 75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70, 980. 이거는 뭐 킹 짱이지. 그런 거를 애들한테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해주면은요 여러분한테 충성합니다. 자녀들 컴퓨터에다가 980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주면 애들은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충성합니다. 예, 그리고 까불면 뺀다 그러세요. 그래픽 카드 뺀다 그러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 980 같은 경우 잠깐 볼게요. 980이요. 980 같은 경우는요 66만원, 뭐 62만원, 77만원. 그렇죠. 980이면. 네. 980은 이제 개인용 그래픽 카드 중에서는 그나마 좋은 건데요. 그렇지 않고 비싼 것들은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뭐 이래요.
보세요. 비싸잖아요. 560만원, 590만원, 700만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비싼 거겠죠. 예. 우리는 이런 거 살 필요는 없고, 혹시나 누가 선물해주면, 가서 중고로 팔아도 박스 안 뜯으면 계산서도 달라 그러세요. 주신 분한테. 그래서 환불 받아가지고 970 사가지고 970 사면은 한 600만원 남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떡 써먹어야지. 어떻게 700만원짜리를 컴퓨터에다 꽂아. 자동차, 중고자동차 값인데.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비싸겠지. 예. 자, 지금 그리고 그 231페이지 보시면 전원부 구성요소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초크니 무슨 뭐 컨덴서니 이런 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셔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와서 보시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캐패시티라든지 콘덴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볼록하고 터진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고장이 난 거예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볼록하고 이렇게 터진 게 있어요. 팝콘 터지듯이. 그 제품을 보여드릴 테니까는 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컴퓨터에 이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 위해서. PC가 먹통이 됐어요. 즉 키보드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첫째 마우스가 안 움직여. 마우스를 막 움직여야 돼. 이렇게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마우스의 작동 유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키보드의 작동 유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는 움직여보면 알 수 있죠. 마우스 움직여보면 멈췄는지 안 멈추는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키보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느냐면요, 그 뉴메릭 락이라고 있어요. 뉴락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뉴락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뉴메릭 락이 오른쪽 숫자판에 보시면 1 뭐 해갖고 그 7자 위에 보면 있잖아요. 그걸 누르면 불이 꺼지고 켜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 불이 켜져 있으면 숫자가 되는 거고요. 불이 꺼지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엑셀 수업, 컴활 자격증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선생님, 이 숫자판을 누르면 왜 움직여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뉴메릭 키를 끈 거야. 뉴메릭 키를 끈 거라고. 끄면, 불이 꺼지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 숫자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엑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모르는 거잖아. 뉴메릭 락키가 꺼져 있네요. 확인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고 질문을 또 해요. 받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쫓아가야죠. 뉴메릭 락이 뭔지를 모른다는데. 그럼 오른쪽에 있는지 그거를 눌러 보여드리죠. 불이 들어오나요? 켜지나요? 불이 들어왔네? 아, 이걸 누르면 꺼지고 켜지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놀래서. 그분은 뭐야? 아직 기초를 안 배운 분이야. 컴활 자격증 들어오면 안 되지. 기초반에서 공부를 하고 와야지. 예. 그런데 이제 뉴메릭 락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눌렀을 때 불이 꺼지고 켜지잖아요. 그럼 키보드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키보드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컴퓨터 윈도우상에서 키보드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캐피탈 키예요. 캐피탈 키, 캡스 대소문자 하는 거. 왼쪽에 캐피탈 키 어딘지 이거 잘 모르신 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스크롤이 있어요. 스크롤 락키가 있어요. 스크롤 락키 어딘지 찾아보세요. 우리 키보드에 홈키 위에 보면 있어요. 홈키 위에. 근데
여러분 캐피탈 키는 아시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바꿀 때. 근데 스크롤 키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스크롤 키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락이라는 말은 잠근다는 거죠. 근데 이 스크롤 락 키는요, 평상시에는 작동을 안 해요. 엑셀에서만 작동해요. 엑셀에서만. 그럼 다음에 제가 엑셀 시간에 설명드릴 테고, 기회가 되면. 그러면 하여튼 이 셋 중에 어떤 걸 눌러보시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키보드가 살아있다. 키보드가 살아있으면 윈도우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갔어. 그럼 다시 껐다 켜야 되고, 컴퓨터가 멈춘 것 같아. 화면은 그대로 있는데 안 움직여. 그때는 키보드를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키보드가 불이 꺼지고 켜지는데 화면은 안 살아나. 그럼 세 번째,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는 거예요. 자,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개를 꽉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알트를 두 개를 먼저 누르세요. 왼쪽에 두 개가 붙어 있잖아. 연속으로 이렇게 두 개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렀다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마우스가 웬만하면 움직여요. 그럼 이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종료를 하시면 좋아. 종료. 이때 작업관리자로 가시면 더 좋아요. 작업관리자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요거 아시죠? 뭔지. 얘 뭔지 아시잖아. 우리 공부했었잖아. 작업관리자. 그럼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 가서 뭐가 멈춰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실행 중이라고 써있지만 먹통이 되면은 여기에 응답 없음 하고 떠있어요. 뭐가 응답 없음이라고 되는 거. 그럼 그 응답 없음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강제로 작업을 끝내야죠. 오른쪽 눌러서 작업 끝내기 하든지, 화면 밑에 작업 끝내기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 주셔야 돼. 응답 없음을. 그 응답 없음을 해결하고 나면은 컴퓨터가 그때 막 체한 거야. 체한 거. 떡 먹다가 목구멍에 딱 걸려갖고 숨을 못 쉬고 그런 거라고. 그럴 때 등을 한번 탁 쳐주면 어떻게 돼요? 후 하고 살아나잖아. 그것처럼 그 멈춰져 있는 응답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작업을 끝내주면은 기사회생을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해도 이상이 없는, 막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아까 컨트롤 알트 딜리트에 가서 여기서 뭐 해주면 좋아요? 여기 가서 그 시스템 종료를 강제로 종료를 하세요. 그리고 껐다가 다시 켜줘. 그 종료하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게. 또 다른 방법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원 스위치를 1초간 누른다. 뭐 0.5초도 돼요. 전원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 띄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면 1초간, 보통 1초 정도 눌렀다 띄면은요, 그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절전 모드. 이거는 뭐라고요? 절전 모드. 근데 이제 전원 스위치를 위치를 5초간 누른다. 5초간 누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건 시스템 종료예요. 여러분이 이제 5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강제로 퍽 하고 꺼질 거예요. 이래야지. 전원 코드를 빼시면 위험한 거예요. 전원 코드를 빼시면 컴퓨터는 그냥 갑자기 돌연사 할 수 있어요. 윈도우가 완전히 나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 코드를 빼는 거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건 하지 마시고 5초간 누르셔서, 5초간 누른다는 의미는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퍽 하고 화면이 꺼져요. 본체가, 윈도우가 꺼진다고. 그럼 그때 다시 누르시면 켜지겠죠. 그렇게. 그러면 컴퓨터가 자주 먹통이 돼.
우리 집 컴퓨터는 자주 먹통이 돼. 그럼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자주 먹통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컴퓨터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그냥 먹통이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2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으니까 먹통이 되는 거죠. 근데 별거 없어. 이 사람은 틀어놓고 인터넷 잠깐 하고 뭐 문서 작성 잠깐 해. 근데 먹통이 돼.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갖고 막 괴롭힌 게 아니라 간단한 걸 했는데도 먹통이 돼. 그러면 CPU 메인보드가 메인보드의 발열량이 높다 이거죠. 열이 많이 난다 이거 쉽게 말해서. 얘는 좀만 뭐 일을 시켰는데도 좀만 있으면 막 머리에서 뜨거워. 골골대 이런 거야. 그러면 컴퓨터가 왜 열이 많아질까 이거야. 그러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사람도 이상 있으면 뚜껑 열잖아. 수술하잖아. 그렇죠. 근데 함부로 뚜껑 못 열죠 사람은. 그러니까 뚜껑 열기 전에 뭐예요? CT 찍고 MRI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검사 저 검사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쉬워요. 케이스에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알아. 열어놓고 봤더니 먼지가 꽉 쌓여있어 거기. 쿨러해. 그럼 그 집 컴퓨터는 그냥 자주 꺼져. 근데 가운데 팬이 있잖아요. 팬. 이게 안 돌아. 안 도는 이유가 먼지가 꽉 차가지고 안 돌아. 이런 집은 진짜 미운 집이죠. 예. 그러면 컴퓨터에 이제 종료를 하고 시스템 종료를 하고 코드를 빼시고 그 다음에 뭐더라? 청소용 붓이 있어요. 철물점 가면 2,000원이면 사요. 그 페인트 칠할 때 쓰는 붓. 넓은 거 말고 한 5cm 정도? 5cm 되나?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붓이 있어요. 넓은 거. 그 정도 너비로 된 거.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려니까 앞에 있는 털은 길이가 좀 있겠죠. 그렇죠. 요런 거로 삭삭삭 터세요. 터셔. 그리고 요지 있잖아요. 요지 같은 거로 속에 들어있는 먼지 구석 덩어리를 좀 긁어내고, 그리고 면봉 같은 거로 좀 싹싹 닦아내고, 그리고 전원을 켜보면 쿨러가 샥 돈단 말이야. 그러면 먹통 안 돼요. 열이 많이 나니까는 CPU는요, 일정량의 열이 올라오면 자기 보호 기능 때문에 무조건 그냥 종료가 돼버려요. 멈추는 게 아니라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된다고. 먹통이 되는 이유는 윈도우가 어디가 불안한 거고요. 컴퓨터가 퍽 꺼져 버리는 거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는 CPU가 열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메모리 있죠. 메모리의 불량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기계가 생산하다 보니까 아주 정밀 산업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데, 내가 새 제품을 샀는지 중고 제품을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아까 박스 제품이 아니에요. 메모리는요 벌크예요. 대부분이. 메모리는요 한 뭐 몇십 개 몇백 개씩 들어있는 통에서 하나씩 꺼내서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지문이 묻거나 이렇게 정전기가 되면은 안에 회로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은박지, 1번 쿠킹 호일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전기 방지되는 은박지입니다. 정전기 방지되는 쿠킹 호일에다가 싸서 줘요. 그럼 걔를 만질 때는 그 금속 단자라든지 회로를 손이 직접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뺐다가 꼈다가 하다가 보면은 어긋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 자주 묻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메모리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조립을 해서 난 지금까지 손 대본 적도 없는데 불량이 났어? 그럴 수도 있겠지. 처음에 샀는데 그게 약간 맛이 간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주 청소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컴퓨터는 전혀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먹통이 되면은요, 먹통이 되는 거는 화면이 멈추는 먹통도 있지만 블루 스크린이라고 있어요. 블루 스크린. 파란색 화면으로 탁 바뀌면서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블루 스크린 코드가 나와요. 블루 스크린. 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게요. 블루 스크린이란 말이 뭐냐 하는 거죠. 자, 블루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이건 파란색 창이 떠버렸는데, 이렇게. 컴퓨터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퍽 하고 나가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창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Problem has been detected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밑에 코드가 나와요, 여기에. 여기에 뭐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를 카메라로 딱 찍어. 화면을, 모니터 화면을 찍고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셔야 돼. 그러면 요 메모를 이제 다음에 컴퓨터를 다시 껐다 켜가지고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요 코드의 의미를 알려주거든. 아, 이 코드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잘못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해보세요 라든지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리고 안 돼요 그러지. 안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요. 아, 그럼 아픈가 보다 그래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내가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내가 어제 누구한테 맞았나? 자다가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발로 찼나? 아닌데? 나 어제 혼자 잤는데? 아닌데? 나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왜 옆구리가 아프지? 근데 일주일째 아파? 어디가 아프지? 병원을 가볼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만 하면 안 되지.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해야지. 네. 지난주에 한 대 맞아가지고 자다가 그래서 옆구리가 아픈 건지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컴퓨터는 단순해요. 코드를 알려줘. 컴퓨터는 문제가 딱 발생하는 순간에 여기 뭐 000012, 여기는 0003B, 여기는 34, 여기는 LA,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코드가 다 써 있어요. 그 코드를 보면 알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안다고. 이걸 만든 업체가 누구예요? 프로그램을 만든 MS사죠? MS사에서 이걸 다 공개해요. 질문을 한단 말이야. MS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답장을 보내요. 전자우편으로 보내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도 되는데 말로 설명하면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전자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저도 그런 답변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인터넷에 또 올려놓거든요. MS사가.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루스크린 에러 뜨면서 부팅이 안 되는 증상으로 재부팅 후 에러 코드가 계속 변하는 증상이 위 사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메인보드가 의심되어서 청소를 했는데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알고 봤더니 이 메모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메모리가 그러니까는 이 증상이 나타난 거를 가지고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이버에다 물어봤더니 메모리 불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메모리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더니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없더라 이거지. 그럼 이제 메모리가 고장난 거야. 이거 잘못된 메모리를 쓰는 바람에 그랬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 저 역시도 뭐 제가 헛구웠나 이 이유가 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해봤어요. 다른 경험은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여러분도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삼성, LG, 현대가 아니라 뭐 삼보 이런 유명 브랜드 제품들은요 거의 기계적 결함이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브랜드 제품이 좋다는 이유가요. 왜냐면 브랜드 제품은요,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어요. 용산에서 우리가 조립을 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메인보드가 종류가 이만큼 있고 CPU도 종류가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막 무작위로 내가 조립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기업 제품들, 브랜드 제품들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판매할 제품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브랜드 제품이 굉장히 수명이 길어요. 단지 단점이 뭐예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조립을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거나 힘들다 그러면 조립 제품 쓰시는 것보다는 뭐가? 브랜드 제품을 쓰시는 게 좋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구나, 끝. 이게 아니라 아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코드를 가지고 내가 물어본다든지 이런 거를 배우셔야 돼.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내가 맞다, 이거를 물어보면 된다 그랬지. 근데 메모리를 교체하려고 그래. 근데 용산 나가서 메모리 주시오, 어떤 거를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시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메모리도 DDR2, DDR3, 뭐 1기가, 2기가 다 따로따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사더라도 용어를 알아야 사지. 용어를 알아야 산단 말이에요. 최소한 메모리를 분리시킬 줄은 알아야지. 이렇게 메모리가 꽂혀 있는데 분리시켜서 그걸 빼서 가져가서 요런 제품으로 주세요 라고 할 정도는 돼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산 물건을 내 본체에다가 꽂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지, 기계를 다 뜯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배우시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립 과정에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기회는 요 과정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기회는 이제 수업 내용을 살짝 바꿔서 정비 쪽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관리 쪽이잖아요. 지금 관리와 활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수업을 할 거예요. 이제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를 지금 배우면 다음에 지금 뭐를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정비 관리로 갈지 아니면 똑같은 이 과정으로 들어갈지를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은 최소한 들어보시고 지그재그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자, 책에 보면은 메인보드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말 못하는 기계덩어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계는요, 문제가 발생하면 증상을 꼭 보여줍니다. 그 증상이 뭐냐? 컴퓨터가 퍽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퍽 나가버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열이 많이 나서, 아니면 뭐가 고장이 나서. 그러면 처음부터 안 돼야 되잖아, 고장이 났으면.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터진 거 있다 그랬잖아요. 팝콘 터진 거. 이런 제품은요, 꽂아놓고 쓰면 처음엔 돌아요. 그러다 한 1시간 지나면 퍽 하고 나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고 해야 되나? 뚜껑을 열어놓고 쓰면 잘 돼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본체 케이스를 열어놓고 쓰면은요,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열을 덜 받아요. 그럼 잘 되는데 뚜껑을 딱 닫는 순간 2, 3분 지나면 퍽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뭔가 회로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근데 보여줬잖아,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한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기계 스스로가. 나는 여기가 아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댁에 가서 컴퓨터를 뚜껑을 열어서 뭐 팝콘 터진 게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모든 회로들이 그 수평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안으로. 아까 그 그림판에 가서 보여드리면, 이제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메인보드 안에
회로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랬잖아요. 메인보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얘가 보통 어떻게 올라와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짝 아래로 이렇게 가 있어요. 아니면 수평을 유지하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뭐다? 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더더욱 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뻥 터졌어. 이렇게. 아까 팝콘 터지 터졌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뿅 간 거야. 구름다리 건너간 거야. 무지개 다리 건너서. 이런 거는 이제 교체를 해야죠. 교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는. 근데 대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품이 어떤 거는 이렇게 열십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품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열십자로 되어 있는 거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주름이 진 거죠. 거기가 얘가 열을 받으면 뽁 하고 터지게끔 되어 있는 장치예요. 만약에 이렇게 열십자가가 안 돼 있는 제품인데 뻥 터졌어. 그러면 치명적인 거고요. 열십자가가 돼 있는 애가 터졌다 그러면 얘는 터지라고 만든 거예요. 칼집이 들어간 거예요. 본래 다른 중요 부품이 터지면 안 되니까 대신 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두 달에 한 번씩은 열어보셔가지고 얘는 볼록 튀어나왔네. 얘는 괜찮네. 알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예. 꼭 보셔야 돼. 그게 요령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립하신다. 그럼 조립. 컴퓨터를 조립하신다. 조립한다라는 개념이 뭐인가 보세요. 조립을 하려면 무슨 부품이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직접 구매하실 거라면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대리점 가셔서 카탈로그를 하나 받아오세요. 카탈로그 아시죠? LG, TG, 삼보, 삼성 카탈로그 있지 않습니까? 그 카탈로그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아마도 비쌀 것이고,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으로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조립을 할 거지 않습니까? 조립을 한다 그러면 조립을 하게 된 구성품이 뭐예요? 조립 구성품 말씀해 보세요. 하나씩. 여러분이 컴퓨터를 조립한다 그러면 키보드는 조립이 아니잖아. 키보드는 완제품 사면 되죠. 마우스나 모니터는 본체잖아. 본체. 본체는 어떻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구성이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아까 CPU. 또 메모리 했고, 그래픽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즘은 메인보드 자체에 있으니까. 또 CPU 있고, 그 다음에 뭐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인보드만 들고 다니면서 쓸 거예요? 안 되잖아. 또 안 되겠다. 이름 불러야 되겠다. 램이 메모리에. 또 송금수님 안 오셨어요? 박진선님 안 온 사람만 부르나? 김창숙님 박열석이? 김진원님.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CD 드라이브. 제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는 빼고 CD 드라이브는 뭐 있는 게 없는 게. 또 뭐? 뭐? 하드디스크 있어야 되잖아.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또 CD 드라이브. DVD, 그걸 ODD라 그래. ODD. 또 아직 대답 안 하셨어 저분. 지금 책에 있는 거 241페이지 지금 설명하다 말고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 파워.
여기 있잖아요. 파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뒷면에 전기 꽂는 자리.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와 있죠?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컴퓨터 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그럼 여기 컴퓨터 노트북에 가면 컴퓨터의 부품 중에는 CPU, 메모리, 램이라는 게 메모리예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SSD, 하드디스크, ODD, DVD나 CD를 ODD라 그래요. 케이스, 파워. 근데 제가 키보드 마우스는 뺀다 그랬잖아. 어차피 키보드 마우스는 내가 키보드 부품 사가지고 조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CD요? CD 앞에 CD 넣는 거 모르세요? 예. 자, 예전에는 이제 CD, DVD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도 있어요.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ODD라 그래요.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 광학 디스크 장치라 그래서 그냥 ODD라고 줄여서 쓰는 거예요. CD, 처음에 CD 드라이브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VD가 나왔잖아요. 근데 DVD 갖고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블루레이라는 디스크가 새로 나왔는데 이걸 통으로 합쳐서 ODD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고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하드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SSD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밀하게는 안 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메인보드 안에다가 케이스 안에다가 다 담아야죠. 그게 조립이야. 그게 조립이지.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제 메인보드 꺼내놨었잖아요. 요 메인보드에다가 지금 CPU는 달려있고 그래픽카드 꽂았고 메모리 꽂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하고 파워만 꽂으면 케이스는 없어도 작동은 돼요. 근데 손이 만져주면 안 되잖아. 위험할 수 있죠. 감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에다 보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립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품을 다 사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용산에 가면 그래요. CPU는 어떤 거 쓰실 겁니까? 저는 하스웰 i5로 해주세요. 메모리는요 8기가로 해주세요. 16기가로 해주세요. 그래픽은요, 그래픽은 안 할 겁니다. SSD는요, 그거는 뭐 비싸니까 하드 1테라로 해주세요. DVD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럼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이제 메인보드 다 얘기하고 나서 케이스 골라보세요. 그래. 케이스가 앞에 한 20대까지 쫙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해놨어. 빨갛고 노랗고 뭐 하얗고 까맣고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 이쁜 거 저거로 3번 주세요. 그러면 3번에다 딱 조립을 해주는 거.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따로따로 사와서 집에서 조립하려면 어떨까요? 진보다리가 굉장히 많죠. 트렁크에 하나야. 근데 이거를 다 어차피 케이스 안에 다 집어넣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가져올 때는 케이스만 박스에다 포장해서 가져오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는 그 위에다 묶어서 주고, 모니터 요즘은 슬림이니까, 모니터는 요즘 다 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박스만 들고 오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집에서 내가 조립해야지. 그래서 차에다 싣고 오려면 주차비 들어가고, 그리고 부품을 막 따로따로 들고 오다가, 아까 저 메인보드에다가 제가 CPU 거기 슬롯 만졌다가 휘어졌잖아요. 핀이요. 그러면 꽝 되잖아. 그럼 가서 뭐라 그럴 거야? 이거 왜 휘어져 있어요? 그런 말 여러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을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용산에서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조립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조립을 해준다 그러거든. 근데 조립비를 받아요.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조립비를 주면은 깔끔하게 조립을 해서 케이스에다가 박스에다가 딱 포장해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들고 갈 수 있게끔 딱 해주거든. 조립비는 자기네들이 조립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기네들이 조립을 안 하고 옆 가게다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조립비를 따로 받아요. 왜냐면 매장이 부품만 파는 매장이 많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이 조립을 못해요.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조립비를 포함시켜요. 가져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조립하겠습니까? 조립비는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립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조립해서 가져왔었어요. 그러면 되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CPU는 어디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메모리는 뭐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는 사람하고 직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보드는 어떤 거로 쓸 겁니까? 그러면 내가 특별히 아는 메인보드가 있으면 그거로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첫 번째 용도를 물어요, 여러분.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그러면 뭐 집에서 포토샵 하고요. 그래픽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구나 알잖아요. 얘기해보면. 어떤 사람은 저는 게임 매니아니까 게임 용도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CPU, 메인보드, 메모리 다 적어서 가져가요.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비싼 거 추천할 필요 없고 i5 정도로 해주세요. 그러면 돼. 예. 그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봤자 이 내방자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는데 메모리 꽂는 메모리 슬롯은 4개짜리를 주세요. 이거는 해줘야 돼. 메모리 꽂는 데가 2군데가 있으면 불편해요. 4개가 있어야 돼. 4개가. 그 다음에 더 추가하기가 수월하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꽂는 데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2개 3개씩 있으면 비싸기만 하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충은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해주면 도통 못 알아듣는 그 표정을 짓고 멍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 알아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설명하면 알아는 들어야 되는데 그 DDR3도 있고 DDR4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 하드 1테라 1테라가 뭐야? 이거 뭐 안 되죠. 거기다가 노트북용 하드도 이러면 안 되고 노트북용 하드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워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전기 제품을 쓰잖아요. 전기 제품, 우리 가정에 전기 제품 많죠. 냉장고도 있고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냉장고를 그 에어컨을 일반 멀티탭에다 꽂아가지고 불난 경우 그 그림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일반 멀티탭에다 꽂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멀티탭에다 꽂으면 절대로 안 돼요. 벽단지에다 직접 꽂아 쓰셔야 돼요. 단 멀티탭을 쓰셔야 된다 그러면 노란색 멀티탭이 있어요. 4000W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다 꽂아야 돼요. 써 있어요, 숫자가. 예. 근데 우리 가정에 있는 전기 제품을 다 합쳐도 몇 와트? 2000W 이상은 안 올라가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대리미, 스팀 대리미 있잖아요. 전기 대리미. 그 다음에 진공 청소기. 그 다음에 그 전기 포트. 커피물 끓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로 하는 거. 얘들은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안방에 청소하는데 거기다 진공 청소기 꽂고 거기다 대리미 꽂고 그러면 집에 있는 차단기가 두꺼비 집이 뚝 끊어져요. 그러니까는 진공 청소기는 안방, 대리미는 건너방 이렇게 따로따로 꽂아야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안전기라고 하는 게 있죠. 안전기. 안전기라고 하는 옛날에 두꺼비 집이라고 불렸던 거. 두꺼비. 근데 이 안전기 안에는 안전기 안에는 그 휴즈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20A, 15A 이렇게 암페어라는 게 있어요. 뭐 15A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정적 전류를 넘어가면은 차단기가 이제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하가 안 걸리게끔 계속 뭐 잘못해서 쓰게 버리면 이제 불이 나거나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되거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컴퓨터에서 말하는 여기서 전격 출력 확인이라고 써 있는 게 242페이지 보세요. 600W 얘기 나왔었고, 아까 그 그래픽 있었잖아요. 그래픽.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픽 카드가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400W 이상, 어떤 거는 몇 W냐, 500W 이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0W 이상에 대한 파워 전원 공급 장치를 써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400W 밖에 안 돼요. 여기다가 이 그래픽 카드를 연결을 해서 쓰면은 그래픽 카드가 작동이 안 돼요. 아니면 전기 차단이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이 안에 두꺼비 줌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립하실 때 케이스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슬림 쓰지 마세요. 슬림을 쓰게 되면은 확장을 안 한다는 의미예요. 확장을 안 한다는 거고, 그래픽 카드를 꽂을 수도 없다라는 거고, 그래픽 카드를 슬림 케이스에 맞는, 슬림에 맞는 그래픽 카드도 있긴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슬림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슬림밖에 안 들어가야 하는 집이 아니라면 요거 2배만 한 거, 즉 CD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파워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파워가 약 한 500W 500W면 돼요, 가정에서는. 600W 같은 경우는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500W 쓰고 거기에 하드 2개, DVD 장치,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이렇게 꽂아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저 상단에 주요 부품 중에 보면은 파워가 있어요. 파워. 여기 중요 부품 중에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 중에 500W라고 써있죠? 여기요? 한번 보세요. 500W. 500W. 요거는 얼마라고 써있어요? 28,000원. 이거는 600W. 47,000원. 이건 500W. 39,000원. 파워렉스라고 있어요. 파워렉스. 잘만. 마이크로닉스, 파워렉스. 파워렉스 유명해요. 파워렉스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잘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잘만. 이 잘만이라는 회사는 주로 컴퓨터에 관련된 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쿨러. 아까 그 메인보드 위에 CPU 위에 쿨러 있었죠? 팬이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잘만이. 근데 이 잘만이 이제 파워도 생산하나 봐요.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예, 마이크로닉스라든지 아까 파워렉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스카이 디지털도 있고요. 근데 그래, 이 파워는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슬림용 작은 거, 일반용 큰 거, 딱 2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요. 파워렉스라는 걸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여기요. 파워렉스라는 이제 그걸 열어봤더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 뚜껑을 여시면 안 돼요. 그러면 AS 안 해줍니다. 이건 AS 기간이 지나면 열어봐도 되지만, 이거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 캐비넷 위에도 파워렉스 있을 거예요. 저 뒤에 뒤에 계신 분은 저 캐비넷 위에 보시면 파워렉스 케이스 안 보이세요? 조그만 거? 그 슬리퍼 밑에 네, 파워렉스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 파워렉스 그 케이스예요. 네. 안에 내용품은 파워렉스 아니고요. 내용은 스카이 디지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파워렉스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 컴퓨터에 있는 파워를 거기다 쓰고 케이스만 가져온 거고요. 예. 자, 안에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이렇게 이건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 색깔도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 보여드리면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제 겉에 케이스고요. 오른쪽에는 여기 뒷면이죠, 뒷면.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거고요. 자, 500W 기준 가용량 어쩌고 저쩌고 노이즈를 없애주는 필터, 접지, 퓨즈가 들어있고 뭐 KC 인증이 있고 120mm 12cm짜리 안에 이제 저소음 팬이 들어있고 그린 IC 회로를 채택했다고 돼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좋대 자기네들 말로는. 자, 이제 얘를 이 안에 있는 거 봐도 우린 몰라요. 여기 퓨즈가 있어요. 퓨즈 두꺼비 퓨즈 안에 휴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즈가 우리가 분리할 수는 없어요. 만약 이 휴즈가 나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서비스 기간이 무상 서비스 기간이 3년인데 휴즈가 끊어지면 얘를 가져가면 돼요. 전원이 안 들어와. 그러면 얘가 나간 거잖아요. 이걸 가져가면 업체에서 무상으로 다 해줘요. 이거 비싸볼 때 1,000원이야 1,000원. 휴즈는 1,000원밖에 안 해요. 자, 이 안에 보니 이렇게 돼 있대요. 이런 게 하나 들어있고 요런 거 2개 들어있고 요거 5개 들어있고 요거 1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런 게. 지금 보시는 파워는 오라클이라고 써있어요. 오라클. 이건 다른 제품인데 아까 여기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는 팬이 위에 있어요. 위에. 얘는 앞뒤로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이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밖에 부분이고요.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면 여기서 밖으로 또 빼내주는 건데, 요즘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를 안에다 이제 장착을 한단 말이에요. 장착을 하면은 밑에 이제 여기 구멍이 여기 팬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랫부분으로 가는 거죠. 이 케이스가 요즘은 파워를 밑에다 다는 것도 있어요. 위에다 다는 것도 있고, 케이스 위에다 다는 거 있고, 아래 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팬이 돌아가는 부분은 벽면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 뚫린 자리를 향하는 거지, 뚫린 자리를. 얘를 위에다 달면 아래 방향이고, 아래다 달면 윗 방향을 가리켜야 되겠지. 안 그러면 라사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보면은 보세요. 케이블이 아까 요 그림에서 뭐였냐면은요, 어디냐,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20+4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하면 20이고 얘가 4예요. 두 개를 결합하면 24. 분리하면 20+4. 그래서 24고요. 이게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파워에. 메인보드 전체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다. 어디 보자. 이건 뭘까요? 여긴 6+2P라고 되어 있죠? 6+2P라고 되어 있는데 6+2P가 몇 개 있대요? 2세트가 있다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핀, 4핀 이렇게 각각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면 4+4가 있네요. 4+4. 4+4는 뭐냐면 결합하면 8이 되고 분리되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로 쓸 때냐 8로 쓸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결합해서 쓰면 4고 분리하면 4가 결합하면 8이 되고 분리하면 4가 되는 건데 6+2P는 6+2니까 결합하면 6이고 분리하면 6하고 2로 나눠지겠죠. 8이고 결합하면 8이고. 근데 그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쓰는 제품에는 요거는 없다고.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CPU에 꽂는 거예요. CPU. 그러니까 CPU에다가 4핀 꽂아요. 4핀. 아까 4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보면은 아까 그래픽 카드 여기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도 파워를 꽂아야 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파워. 아까 그래픽 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다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파워 그래픽 카드에도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 전원이 6개짜리를 꽂을 수도 있고 8개짜리 꽂을 수 있어요. 만약 8개를 꽂으면 이 8개를 꽂으면 되고 6개를 꽂으면 못 꽂지. 꽂을 게 없잖아. 이건 구형이라 우리 뭐 화면에 있는 거는 신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SATA가 4개가 5개가 있어요. SATA가 뭐냐면 이게 널찍하게 꽂는 거 널찍하게 꽂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숭숭 4개 뚫려 있는 것도 있어요. 구멍이 숭숭 4개 뚫려 있는 거, 이거 4핀. 요게 3개, 신형이 5개, 구형 3개, 신형이 5개인데, 제 거에는 신형이 2개, 구형이 6개, 구형이 6개, 신형은 2개. 이 구형이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워는 오래된 파워라서 구형에다 쓰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12년 전에 조립했다 그랬잖아요. 그 컴퓨터 조립할 때 샀던 파워예요. 12년 된 파워예요. 근데 고장 났거든 얘가. 5년 쓰다가 퍽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교체한 거는 우리 작은 애가 쓰고 있고 현재. 그러니까 이 파워 안에는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용도가 다 다른 거라. 플로피에 쓰는 거. 근데 요즘 플로피 안 쓰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있단 말이에요. 플로피 꽂는. 그건 여기 없어요. 요즘 플로피를 안 쓰니까 플로피 용도로 맞는 커넥터가 없는 거야. 대신에 요즘은 그래픽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을 장치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들이 많은 거고. 이때는 신형은 별로 안 썼고 구형을 많이 썼으니까는 구형 연결하는 신형 연결하는 커넥터는 2개, 그 다음에 신형은 2개, 구형은 6개가 있을 정도로 다른 거지. 이건 옛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 때도 감안하셔야 돼요. 난 그래픽 카드를 2개를 꽂을 거야 라고 하면 요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픽 카드 2개를 꽂으려 그러면 아까 600W 이상 먹어야 된다, 뭐 500W 이상이 돼야 된다, 개당 150W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50W짜리를 2개를 쓰면 300W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600W, 700W는 써야죠. 그래픽 카드를 2개를 꽂을 거라면. 근데 난 그래픽 카드 안 꽂을 거야. 메인보드에 있는 자체적인 기능만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 파워를 써도 다 돌아가는 거고. 그런 복잡하죠 사실은.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600W가 있다. 600W. 파워렉스 600W가 있는데 얘는 여기도 있네. 여기 보세요. 2개, 5개, 3개. 이거 똑같네. 이거 플로피도 꽂는 데가 하나 있다. 아까는 없었는데 플로피 꽂는 데가 하나 있네. 그렇죠. 예. 근데요, 또 비싼 거 한번 볼게요. 그래픽카드 비싼 거를 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무상 5년간 무상 서비스를 해주나봐요. 얘는 좀 비싸게 받네요. 굉장히 비싸게 받는 제품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좀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되게 많죠. 뭐 이런 커넥터들이 되게 많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요런 게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SATA가 8개나 달린대요. 그러니까 하드나 DVD를 8개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구형은 2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더 고가들이 있더라고요. 더 고가가 있는데
이게 그 제품인가 한번 볼까요? 이건 무상 7년간 서비스 해준다는데 7년간은 고장이 안 난다는 얘기잖아. 7년간을 서비스 해준다는 의미는 7년간 고장이 안 난다는 뜻이겠죠. 허건날 고장이 나면은 그 서비스를 어떻게 무상으로 해주냐고.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가 지금 보세요. 엄청 정신없죠. 그러면 얘는 메인보드에 꽂아야 되니까는 파워실드는 꽂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안 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둘둘둘 말아놔야 되거든. 아니 그러지 말고 안 쓰면 돼. 빼버리면 되잖아. 얘를 파워 장치에서 빼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뺐다 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전기줄 꽂듯이, 코드 꽂듯이. 그런 파워도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은 여기 지금 어딘지 잘 못 찾겠는데, 이거 500만원짜리는 파워 아니고요. 이 100만원짜리 이건 일반적인 파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제품이 아니고 좀 비싼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건가 한번 볼까요? 이게 그거네요. 여기 보세요. 모듈 방식이라 그래서요, 빨간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안 쓰는 여기 빨간 부분에서 안 쓰는 건 빼서 보관해 뒀다가 필요하면 여기서 꽂아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여기 지금 검게 화면이 보여서 그런데, 필요한 거 있으면 꽂아 쓰고 안 쓸 때는 빼서 주머니에 넣어서 따로 보관해 두면 먼지도 안 타고 깔끔할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것들이 이런 좀 고가의 제품들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너덜너덜거리지도 않지. 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보시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조립을 한다 그러면 특별히 뭐 원하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을 하겠죠, 업체 측에서. 그러면 그냥 좋은 거 넣어주세요 그러면 돼. 막 물건을 깎으면은요, 싼 거 하면은 싸구려를 넣어주잖아요. 싼 거가 뭐냐면, 좋은데 싼 거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얘는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유난히 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격이 유난히 싸. 성능도 유난히 싼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싼 거를 요청하면요, 다 물건은 있어요. 싼 거 다 있으니까 싼 거로 맞춰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좀 저렴한 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저렴한 거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이제 우리 책에 메모리 남아 있는데, 자, 244페이지 보세요. (80 플러스) 브론즈, 실버, 골드, 80 플러스 플래티넘이라고 써있죠? 네. 여기도 보세요, 이거. 80 플러스 플래티넘. 와우. 이게 좋은가 봐. 이건 80 플러스 골드야. 여기 플래티넘이 있고 골드가 있잖아요. 네. 이건 850W고요. 골드, 플래티넘, 골드. 이런 것들은 뭔가, 이건 1000W네. 이거는 우리가 쓸 의미는 없지, 1000W는. 우리는 400W에서 500W면 되고, 그 다음에 슬림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럼 일반적인 그 데스크탑 케이스는 500W면 돼요. 그러면 500W를 달아놓으면 500W 전기 용량이 나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500W까지는 견뎌낸다는 뜻이지. 근데 그 안에 뭐뭐 들어가 있어요? 메인보드 들어있죠? 하드 들어있죠? 그 다음에 DVD는 꽂혀있지만 잘 안 쓰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한 200W도 안 먹어요. 150W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USB 하나 꽂을 때마다 전기가 조금씩 더 먹어요. USB도 전기로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러다가 나는 이번에 컴퓨터를 좀 좋은 거를 또 해야 돼. 그때는 뭐 600W 하드를
파워를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아무래도 팬이 돌아가는 제품은요. 팬이 돌아가는 제품은 왜 팬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열기 내버리는. 열 때문에 그런 거죠. 열 빼내느라고. 근데 열을 빼내는 작업에서요. 먼지도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먼지가 안에서 쌓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꼭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회전체가 있는 데가 우리 가정으로 보면은 선풍기도 뒤에 모터가 있잖아요. 앞에는 먼지가 이렇게 보이지만 모터 그 카바를 뺏겨내면 먼지가 들어있는 거는 붓으로 털어주면 되지. 그렇게 붓으로 털어주고 다시 잠그면 되고, 에어컨은 함부로 우리가 못 여니까 업체다 맡기면 되겠고, 뭐 우리 컴퓨터도 라사 열어가지고 먼지 있는 거 좀 털어주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두고두고 고장이 나서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관한 거 하고 무슨 뭐 하드 디스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이거는 하드가 몇 기가고 몇 테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테스트하고 하는 것보다도 하드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여러분 용산 나가서 봤을 때 요거는 HP 어느 회사 거고 이건 1테라고 2테라고 뭐 이 정도면 사면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기 쉬우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